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뭐 국내 이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생이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자, 미국 지역은행 이 퍼스트 리퍼블릭 1분기 실적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네. 뭐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 뭐 반토막이 나고 뭐 워낙 떨어진 상태에서 또 반토막이 나고 이런 네. 상태인데요. 은행 위기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이것이 미국 국채 가격을 또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상황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은 뱅크런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1사분기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이 700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지난 1분기 때 SVB 사태 때 대형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역 기반의 은행들에게 예치금을 좀 빌려준 형태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달한 것이 한 300억 달러니까 약 1천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결국에 예금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체 미국의 상업은행에서 지금 4월 2주차에도 약 700억 달러 예금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금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수신 기능이 취약한 중소형 은행일수록 지역 기반 그리고 특화된 은행일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사태 중에서 지금 타겟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주가에도 잘 반영이 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은행 위기가 뭐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고 네. 자꾸 이 위기가 불거질수록 뭐 사실 저 증시에서는 저런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 빨리 종료될 거다. 네. 금리 인하도 앞당겨질 거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미국 국채 장단기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채 1개월짜리는 3% 후반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3월 물짜리, 3개월짜리는 5.1%대에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야? 불과 그런- 두 달 사이에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다 응축이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보는 지표물인 미국채 10년물은 예. 3.4에서 3.5%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일방향적으로 역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이 왜곡 현상이 좀 심하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같이 녹아져 있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겠고요. 지금 은행발 리스크도 여전히 잔존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미국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기대감도 같이 있는 동시에 예. 뭐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또 다른 주제인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예. 이 관련된 것들이 수익률 곡선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미국채 시장에 대해서 강세 재료로 판단해 볼 수 있고 뭐 3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에 대해서도 녹아져 있고 네. 저렇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저렇게 벌어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지금 약 40년 만에 역전폭이 가장 최고치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 연준의 정책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현상들이 줄줄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지금 미국 국채 시장 뭐 네. 물퉁물퉁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뭐 한 방향으로 뭐 역전이 되든지 정배열을 하든지 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네. 울퉁물퉁한 상태인데 네, 맞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미국 그 부채 한도 도달 시점이 네. 당초 8월로 예상되는데 이게 6월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는 올려주겠지만 1,5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고 네. 점차 이 노이즈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항상 뭐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순탄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예.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처럼 극렬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금리 인상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레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좀 굉장히 고조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8월에서 6월에서 이러다가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제 3월물의 금리의 레벨에 지금 녹아져 있고 1개월짜리의 금리도 굉장히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점을 잘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채권 시장부터 좀 안정이 돼야 뭐 주가도 어떻게 좀 방향을 네. 찾을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옐런 재무부 장관은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특히나 뭐 당연히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라면은 좋을 수가 없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금리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기업, 가계, 정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시장과 가계의 금융 부담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영향력이 있는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결국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항상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 대의 가능성 정도일 건데 투자자의 불안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는 어떤 재료로 판단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위험 자산보다는 아무래도 안전 자산에 그렇죠. 조금 더 유리한 형국일 것이고 단기채 관련돼서는 조금 불안하겠지만 장기물의 금리의 하방 압력은 좀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 또한 조금은 기스가 가겠죠 아무래도. 기스가 아니라 이제 흠집이 가죠. 스크래치가 가겠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 달러화가 약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재료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 예. 명확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를 단순히 강세 재료이다, 약세 재료이다 판단하기보다는 단기적과 중기적, 장기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는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된 또는 뭐 떨어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환율은 왜 자꾸 이렇게 오릅니까? 가장 핵심은 프록시 통화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경기를 대변하는 개방형 경제 구조에서 중간 가공 무역을 토대로 예. 어떤 지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지표에 있어서 선행성을 띠고 달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원화의 약세는 무역 구조에 있어서 적자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축 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여러 가지 크레딧 이벤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경계선에 있으면서 예. 투자자들의 심리는 오히려 애매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회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고요. 달러 자금에 있어서도 워낙에 우리가 해외 투자가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스왑 시장에서 좀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여러 개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뭐 적절합니다.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자잘한 악재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네, 그런 추세군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 최근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해지고 그다음에 은행 위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잠재해 있고 언제 털릴지 모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이 통화 정책 피봇이 좀 앞당겨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SVB 사태 이후에 은행발 리스크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연내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구하자라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금융 안정도 중요하지만 물가 안정보다는 아직 덜 중요하다라는 예. 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실질 연준의 기준금리가 작년 2월, 3월이 마이너스 4.9 정도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는데 예. 공교롭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1년짜리가 3% 후반에서 다시 4% 중반으로 튀었습니다.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체감을 할 정도로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연준 인사들이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거시 경제 주체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라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의 구성원인 가계의 물가 안정을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연준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연내 금리 인하로 전환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뭐 좋아도 달러 강세, 네. 불안해도 달러 강세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좀 평이하게 갈 때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강달러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연준의 긴축 모멘텀이 거의 종료되었다라고 긴축발 달러 강세 모멘텀이 종료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서도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고 100일에서 103포인트 레벨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약세도 아니기 때문에 예. 강보합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면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다시 미 달러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현재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니까 유로화나 엔화와 같은 기축 통화에서 달러를 제외한 기축 통화의 강세 압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미국이 흔들리게 되면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또한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방향의 방향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재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가뜩이나 올 들어 세수 부족 심각합니다. 20조 원이 구멍 났다 이러는데 추경 얘기가 슬슬 나와요. 네.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 채권 시장에는 영향이 어떻게 미치게 됩니까? 네, 추경이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먼저 세입 경정과 세출 확대의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봐야 됩니다. 예. 세입 경정이라고 하면 국세 세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를 조정하겠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국고채 발행 한도는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세출 확대를 통해서 돈을 푼다라는 네. 추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부족한데 결국 채권 시장을 통해서 국고채 발행 한도를 늘려서 예.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의 기본이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발행 한도를 늘렸을 때 어떤 단기, 중기, 장기물 중에 어디를 손을 대느냐인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발행을 할 때 짧은 것 위주로 하기보다는 중간 정도나 긴 것들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상황 스케줄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장기물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또 한전채가 계속 시장 교란 요인 아니겠습니까? 이미 올 들어서 벌써 20조 원을 한전이 네. 발행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기 쉽지 않아요. 전기요금 인상은 미뤄지고 한전채는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부터 참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결국 물가하고 연관이 되겠죠. 예. 물가를 자극했었던 부분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즉 공급발 물가 상승 압력 요인에 근거했었는데요. 이 전력 요금과 같은 부분들은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자금을 채권 시장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전채는 지금 현재 4월 잔액 기준으로 약 70조 원인 69.4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2년에만 이 만기와 발행을 차감한 것들이 27조 원이 늘어났었어요. 지금 잔액이 69조 원인데 약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년 한 해에만 당겨왔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한 5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 15에서 20조 원 정도 올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채의 성격을 띠는 특수채인 한전채가 발행이 된다라면은 다 민간 기업에 있어서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분명히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채권 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네. 투자가 여전히 주식보다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워낙에 지금 금리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예. 있는 상황이고 1월, 2월, 3월 트리플 강세였다가 트리플 약세 그리고 되돌림에 대한 흐름이 3월가 나왔고 4월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돈이 또 막 어디로 예. 쏠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보셨다시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발 리스크 남아 있고요. 부채 한도 협상, FOMC까지 있습니다. 안전자산 기반으로 하되 위험 자산에 대해서 짧게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전략이 유효한데 다 맞출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자산을 배제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상인증권의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